그래프가 있었어. 아무 그래프나 그릴 거야.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었어. 얘를 y는 fx라고 할 거고. 그리고 나서 두 점이 존재합니다. 이 녀석을 a라고 할까요? 얘를 b라고 할까요? 이 녀석의 함수의 값을 우리는 fa라고 하고 얘의 함수의 값을 우리는 fb라고 합니다. 여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지? 얘를 fa, fb.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나가면 어떻게 구합니까? 녀석의 기울기. 저 뒤에 좌표.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구하냐? 쉽게 말하면 돼 그냥. 이거 그냥 나와 있잖아. A랑 이거 다 나와 있잖아. 이거 칠판 보고 하면 되지 뭐.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태영 중학교 거야. 기울기요. 네,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X 증가량 뭐죠? 그렇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입니다. 그럼 단원의 x 증가량은 얼마입니까? 충격이 큽니다. 하민아, 네. 식 어떻게 돼? 기울기 구하는 공식. 그렇죠. b 빼기 a분의 맞아요. f 빼기 a. 이거 중학교 2학년한테 던져줘도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수준이 그 정도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라고 하면 그래야 공부하지. 근데 이러고도 다음에 또 모르면 이건 자존심도 없는 거야. 하라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왜? 우리 직선을 다루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을 다루고 같은 내용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더 다루고 그리고 나서 이 파트로 넘어온 거야. 그런데도 대답을 못한다? 이건 문제 있는 거지. 문제 있는 거야. 태영이도 대답했잖아.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그럼 x의 값의 증가량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걸 우리는 델타 x라고 합니다. 변화량을 이야기할 때 델타 세모를 써줍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번째 그리스어고요. 이 녀석 소문자로 쓸 때는 델타를 이렇게 썼었죠. 그런데 이 녀석의 대문자가 이겁니다. 꼭 뭐 같아? D 되는 거 아니야? D. 그죠? 그래서 세모 씁니다. 세모. 이 녀석이 나중에 D가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델타 X. 이 녀석이 델타 Y입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이 녀석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X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 녀석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부르면서 이 친구의 이름을 앞으로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겁니다. 즉 평균 변화율과 같은 말은 뭐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그냥 기울기면 안 돼요. 이제 왜? 선생님이 굳이 기울기라고 안 하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하는 건 앞으로 몇 점? 한 점에서의 기울기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거야. 그래서 이름도 다른 거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델타 X, 얘가 델타 Y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 B라는 녀석을 다르게 쓸 수 있는데 A보다 델타 X만큼 뭐한 놈? 큰 놈이라고 쓸 거니 A 더하기 델타 X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식이 한번 바뀝니다.
a 더하기 델타 x 빼기 a 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 분모는 지워져서 우리가 원하는 델타 x가 될 거고 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라고 쓸 겁니다. 이 녀석이 평균 변화율, 우리 책 60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델타 x 쓰기가 겁나 귀찮아서 델타 x 대신에 우리가 h라는 문자를 대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로 쓰기도 합니다. 이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을 가진 건 한 점에서의 변화율을 알아볼까?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이게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해진 거야. 그러니 얘는 이렇게 두 점 사이에 있는 애를 점점 가까이 해서 얘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이 길었던 직선이 어느 점에 빡 꽂힐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 얘기는 얘네들의 간격을 뭐로 만들어 버리면 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지. 즉 델타 x를 뭐로 보내버리면 돼? 0으로 만들면 된단 말이야. 근데 0, 뿅!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앞 단원에 뭘 배운 거야? 극한이라는 걸 배운 거야. 여기까지 되셨니? 그래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누구? 델타 x분의 f의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요렇게 정의하는 걸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두 점짜리를 하나로 모아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에 있던 기울기를 한 점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이게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하면서 얘를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한 점에서의 기울수, 두 녀석의 평균적인 변화율에서 한 점이 되는 그 순간의 기울기, 순간의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라서 미분계수 말고도 우리는 얘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 한 점 뭐에서의 A에서의 변화율, 여기 있는 A를 사용하는 한 점 A에서의 변화율, 즉 요 델타 X를 0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즉 요 녀석을 어디까지 끌어왔다는 거야? 여기까지 끌어왔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순간 변화율, 이걸 다른 말로 F'A라고도 씁니다. 얘랑 같은 말이 얘입니다. 얘를 물어봐도 이거, 얘를 물어봐도 이거, 얘를 물어봐도 이거, 얘를 물어봐도 이거, 근데 얘를 물어보면 저거. 다른 케이스로 딱 구분 지어서 두 점에서 한 점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죠? 그게 우리 책 밑에 나와 있는 미분계수라는 거야.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 델타 X로 쓰기 뭐 해서 뭐를 사용하기도 해? H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여기까지 대신 H를 사용하면 리미트, 얘랑 같은 뜻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델 H 빼기 FA로 쓰기도 하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 B가 어딜 향해 가고 있다고? A를 향해 가고 있다고. 그래서 얘는 또 다른 말로 리미트 B가 A로 갈 때 요식을 씁니다.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A로 갈 때의 순간 변화,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B라고 쓰니까 뭐 어때? 조금 다른 느낌 들잖아? 그래서 이 B를 다시 한번
x라는 놈이 a에 모일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라고까지 정의합니다. 요식들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임의의 한 점 A에서의 기울기야. 여기까지 되심? 그런데 우리가 이 단원이 뭐야? 미분의 단원이잖아. 미분은 어느 점에서나 미분이 되면 좋은 거야. 어느 점에서나. 이 A라는 점 말고 일반적인 X에서의 임의의 X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야. 즉 F'A가 아닌 아무 점이나 F'X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요 식, 대표적인 요 식에다가 A 대신에 뭐를 집어넣자? X 집어넣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라고 쓰는 녀석이 도함수의 정의, 즉 얘를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미분이라는 게 얘입니다. 미분이라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요걸 끌어옵니다. 이 끌어오는 거를 여기서부터 가져오려고 쭉 이야기를 가는 거야. 이게 한 텀으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냐, 미분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으냐라고 물어본 거거든. 그럼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로 가야 한다라는 거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누굴 봐야 돼? 이 왼쪽을 봐야 한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얘 또는 얘를 사용해서 푸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라고? 이 친구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A에서 미분 가능한지 알아보려면 미분 가능은 리미트 H가 0에 우극한일 때 H의 FA 더하기 H 빼기 FA와 우미분 계수와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가 같은 값을 가지면 미분 가능, 같은 값이 아니면 미분 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매번 이걸 가지고 미분 가능, 미분 불가를 얘기할 거냐? 그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얘를 기하학적으로도 접근을 하는데, 기하학적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는데 곡선은 다 미분 가능이야. 일반적인 직선도 미분 가능이야. 그런데 얘가 뾰족해지면 미분 불가야. 뾰족한 놈은 미분 불가야. 뾰족한 딱 고기에서 미분 불가야. 대표적인 게 뭐야? 절대값이지. y는 x라는 녀석은 미분 가능해. 직선이거든. 근데 y는 절대값 x는 미분 불가해. 왜냐면 이렇게 꺾이거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말이 이해되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미분계수는 요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1이야. 근데 좌미분계수는 이쪽의 기울기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순간적으로라도 바뀌어. 이렇게 됐을 때가 미분 불가거든. 근데 이걸 우리가 설명하기가 이렇게 식을 써서 내는 문제가 있어.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물어보면 4점짜리야. 근데 그래프로 푸는 건 3점짜리라. 그래프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고, 미분 불가한 곳은 뭐 한다? 뾰족한 녀석이야. 실제로 2차 함수에서도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접어서 올라가는 게 있지? 그럼 어디에서 미분 불가야? 요 구간에서는 미분 불가야. 왜? 아파. 뾰족하단 말이야. 이렇게 찔리면 미분 불가야. 여기까지 되셨어? 그런데 2차 함수한테도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한 타이밍이 있어. 뭐 하면? 이렇게 되면 미분 가능이지. 접어 올려봤자 뾰족한 게 없잖아. 3차 함수도 그래. 3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접어 올리면 이런 식이 되거든. 이렇게 돼버려도 얘는 미분이 가능해져. 뾰족하지 않단 말이야. 뾰족해지는 포인트가 미분 불가다. 근데 우리 선생님 그전에도 얘기했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연소금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연속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될 거 안에 미분 가능도 한번 써줬잖아. 동그라미 큰 거 안에 극한, 연속, 미분 가능 써줬죠? 즉 이 3박자는 무조건 따라갑니다. 극한값이 없으면 미분 가능 얘기할 수 없고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 얘기할 수 없어. 즉 미분 가능은 기본적으로 뭐인 상태에서 연속인 상태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나와서 미분 가능할 때 라고 하면 극한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연속을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 심지어 미분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되면 그래서 f'x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하는 미분법이 등장해야 돼요. 미분법, 즉 미분하는 방법인데 사실 미분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을 미분할 때 이게 미분이거든? 미분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숫자 밖으로 나가고 차수 하나 줄이는 거야. 이게 미분이야. 근데 꼴랑 이렇게만 내겠어? 이런 거 내겠지? 뭐 4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을 미분해봐라. 이렇게 나왔을 때 또 프라임 x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어떻게 된다고 앞으로? 나간다고. 그러면서 차수 하나 줄으니까 12x 제곱. 얘는 4x. 얘는 1이 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상수는 없어져. 이게 미분이야. 별거 없지? 이 과정이 어려운 거지 미분을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울 게 적분일 텐데 적분은 뭐냐? 이렇게 된 모양을 이렇게 올려주는 게 적분이야. 즉 이렇게 내려가는 게 미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적분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미분이 되면 적분이 되겠지. 그럼 미분은 영국의 천재 수학자 뉴턴이라는 아저씨 들어봤니? 뉴턴 알아? 뉴턴? 만류인력 그 뉴턴? 그 뉴턴이 미분을 만들어. 그런데 독일의 수학자 중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미분을 만들어. 그래서 미분을 누가 먼저 했냐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해. 뉴턴의 제자들에 의하면 뉴턴이 먼저 미분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뉴턴이 공사다망에 바쁜 아저씨야. 그 아저씨 과학 저서도 써야 되고 쓸 게 많아. 책을 쓸 게 많아가지고 이 아저씨가 적분 미분하는 방법을 책에다가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딴짓하느라고 조금 게을렀다. 그 사이에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가 먼저 미분에 대해서 논문을 내. 그러면서 얼마 차이 안 나서 뉴턴도 미분을 내 논문을.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우리가 지금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 프라임을 사용하고 뉴턴은 이렇게 써. 닥이라고 표현해. 이걸 미분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런 차이를 가지고 논문을 내는데 라이프니츠 아저씨가 먼저 낸단 말이야. 그럼 누가 먼저 낸 거야 사실은? 그런데 자꾸 뉴턴은 아닌데 이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미 그때 뉴턴은 만류인력을 냈어. 존나 유명한 애야. 이거 내가 됐는데? 근데 제자들이 이거 우리 스승이 이거 얘기하는 거 나 들었는데? 이렇게 해준 거야. 라이프니츠가 존나 쫄려. 왜냐면 뭐가 좀 더 세. 뉴턴이 지금 파워가 더 세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영국 왕실 수학협회 거기에다가 진위를 판별해 주십시오. 누가 먼저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우편을 촥 보내. 왜? 아는 내용이야? 팍 보내. 그랬는데 뉴턴이 먼저다라고 손을 탁 들어줘. 왜일까? 그때 영국 왕실 수학협회 협회장이 뉴턴이었어. 그래서 뉴턴 손을 들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라이프니츠가 표절자가 돼.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수학에서 표현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분에 대한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라이프니츠 이름을 따라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학은 수학자 손을 들 수밖에.
과학자잖아 뉴턴. 그래서 지금 라이프니츠의 공식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자, 오늘 설명한 부분이요 60페이지, 61페이지, 그 다음에 62페이지, 그 다음에 쭉 넘기면요 미분 가능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쭉 넘어가면 도함수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도함수의 정의도 얘기했고 함수 y는 x의 n제곱에 대한 미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 75페이지에 있는 곱의 미분법, 그 다음에 가능할 조건도 이미 이야기는 했어요. 왜 미분 가능?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즉 곱의 미분법 하나와 나머지 정리와의 관계인데 6번 한번 봐볼래? 이게 뭔지 알아 너네? 6번에 있는 내용?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네 발목 잡고 굉장히 귀찮게 만들었던 x의 20제곱 빼기 1을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뭐 이런 거? 이런 문제에서 이 r 구하는 거 아니 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이럴 때 rx라고 하면은 r 뭐 2의 값은 얼마니? 이런 거 물어봤다고. 이거 할 때 얘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얘는 얘 1 집어넣으면 0이고 얘도 1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도 1 집어넣으면 0이어야겠지. 그럼 얘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x-를 1로 다 나누면 얘는 x의 19제곱 더하기 x의 18제곱 더하기 띵띵띵 해가지고 1까지인데 얘가 다시 x-1과 뭐 qx 거기에 더하기 얘 앞에 개수인 뭐 a 얘로 나눠질 거야. 그 다음 1 다시 집어넣으면 얘는 20이니까 a는 20이고 x 빼기 1이 있으니까 20x 마이너스 20이야.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0 빼기 20이야. 그래서 결과가 20이야. 이거 알아? 기억도 가물가물하지? 저 새끼가 뭔 소리 하나 싶지? 이거 존나 고생하면서 풀었고 아직까지 너네들이 일어나는 건 강렬하게 너네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는 거야. 이거 미분하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미분을 이거 할 때는 미분해 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되게 많은데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그것도 우리가 미분해서 구할 수 있어. 크게 나오는 나머지 정리와의 관계를 쉽게 설명할 거야 라는 거야. 그게 촥 넘어가잖아? 그럼 바로 뭐가 나와요? 도함수의 활용 나오죠? 맞아요. 오늘 한 부분이 오늘 이야기한 부분이 곱의 미분법만 제외하면 다 설명한 거다. 숙제가 없는데 너네들은 숙제가 없으면 영상도 안 봐, 공부도 안 해. 근데 다음 시간에 정신 못 차린다. 우리 숙제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나간 진도도 많잖아요. 오늘 연속 다 나갔잖아요. 과제 잘 하시고 연속까지 우리 베이직센 다 하시고 아까 숙제 안 한 친구들 그리고 베이직센 못 끝낸 친구들 언제? 토요일 3시입니다. 네, 오시고 그래서 잠깐 명단은 알아야지. 내가 그래야 부모님한테 안 왔을 때 연락이라도 하지. 하민이 그 다음에 유찬이 그 다음에 유호 경준이 태영이 그 다음에 달원이 그 다음에 진영이 다 했나 숙제? 맞아. 이렇게까지지. 나머지 한 명은 학원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뭐 안 오려고 하는 거 아니어서 그만두려고? 현서 이렇게까지 다 토요일날 3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셔서 쿠폰 받으셔야 돼. 미리 와서 선생님이 그래도 내일 고기 먹으러 가는데 체하지 말라고 최대한 내 딴에는 최대한 라이트하게 낼 건데 그거조차 해결 안 됐으면 그건 또 니네 문제야. 쉽다면서 존나 풀리 이거 존나 공부 안 한 거야 너네. 알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와야 한다는 거다. 범위는 일단 극한은 들어가야지. 극한은 단원이 끝났는데 극한 낼 거고 연속에 대해서 고민인데 오늘 한 연속까지 오늘 진도 나가기 전 연속까지는 할까? 아니면 그냥 극한만 낼까? 뭐가 낼까? 우리 고기 먹으러 가는 친구들 뭐가 나을까? 뭐가 낫겠어? 이상한데 내가 원하는 데 뭐가 낫겠어?
이거 이 새끼는 안 돼. 무조건. 연수야, 뭐가 낫겠어? 연수까지 극한이라 했으니 이거 극한만 나갑시다. 극한만 내겠습니다. 네.